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평생 40여 년간 한국과 세계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해온 경제연구자이자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무거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아니, 경고를 전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평당 3억 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평당 3억입니다. 30평 아파트면 90억 원입니다. 40평이면 120억 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합니까? 저는 4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봤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똑같은 징후를 대한민국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지난 70년 동안 격동의 삶을 맨 땅에 헤딩하며 온몸을 던져 헌신과 희생으로 일궈온 70대에서 100세 어르신들의 피와 땀을 기억합니다. 연속적인 국가 경제 뒷받침을 위해 독일 광산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흘린 땀의 노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6, 70년대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이 땅에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신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7, 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깔아놓은 도약대 덕분에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를 갈고 닦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10대 강국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위기에 처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알고 대안을 세워 올바른 정책은 실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분간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전 세계 주요 언론과 부동산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그리고 각국 부동산 연구소의 2026년 최신 자료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평당 주거 비용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평당 가격이라는 것은 3.3제곱미터, 즉 한 평의 가격을 말합니다. 10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0위, 싱가포르 센트럴, 평당 약 7천만원.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평당 7천만원 수준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 덕분에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위, 홍콩 센트럴, 평당 약 9천만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유명한 홍콩, 평당 9천만원입니다. 하지만 홍콩도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 추세입니다. 8위 런던 웨스트엔드, 평당 약 1억 원. 영국의 수도 런던, 역사적 중심지 웨스트엔드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입니다. 수백 년 역사를 지닌 도시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7위, 파리 89, 평당 약 1억 2천만 원.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가장 고급스러운 89 지역이 평당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한참 쌉니다. 6위, 제네바 구시가지, 평당 약 1억 3천만 원. 스위스 제네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 평당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1억 원대입니다. 자, 이제 2억 원대로 넘어갑니다. 5위, 모나코 몬테카를로, 평당 약 2억 원. 세계 부호들의 놀이터 모나코, 평당 2억 원입니다.
세금 없는 천국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4위, 도쿄 미나토구, 평당 약 2억 1천만 원. 일본 도쿄의 최고급 주거지. 평당 2억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도쿄는 1990년대에 평당 4억까지 갔다가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그 후 일본은 30년을 잃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3위,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평당 약 2억 3천만 원.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어퍼이스트 사이드가 평당 2억 3천만 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 서울 강남구 일부, 평당 약 2억 8천만 원.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평당 2억 8천만 원. 뉴욕을 제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위, 서울 강남구 최고급 단지, 평당 3억 2천만 원. 평당 3억 2천만 원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서울이 모나코를 제쳤습니다. 뉴욕을 제쳤습니다. 도쿄를 제쳤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미국은 8만 달러가 넘습니다. 스위스는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소득은 그들의 절반도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2부 서민의 눈물, 청년의 절망. 저는 최근 서울에서 3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 연봉 7천만 원. 아내는 중견기업 대리, 연봉 5천만 원. 둘이 합쳐 연봉 1억 2천만 원입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의 중산층 지역도 불가능합니다. 20억, 30억은 기본입니다. 이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생활비를 빼면 많아야 5천만 원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집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월세로 평생 살 겁니다. 어차피 우리 세대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경제 위기를 봤지만 한 나라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는 모습만큼 끔찍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부산, 대구, 광주의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같은 30평 아파트인데 서울은 30억, 지방은 3억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지방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낙후되었나? 이것이 바로 부동산 양극화가 만든 국토의 불균형입니다. 제3부 일본의 전철, 잃어버린 30년. 여러분, 저는 1980년대 일본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황궁 주변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당 4억 원까지 갔습니다. 서울보다 더 높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올랐다. 우리는 부자다. 그런데 1991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아니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 후 30년, 일본 경제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깨달음의 세대, 포기의 세대,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집도 포기. 지금 일본의 출산율은 1.2명입니다.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동산에 모든 돈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쓸 돈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본이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확히 1980년대 말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똑같은 징후입니다. 똑같은 광기입니다. 똑같은 거품입니다. 평당 3억.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오느냐입니다.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 하드 크래시를 하느냐입니다. 일본은 크래시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준비하지 못해서 크래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4부 부동산 투기의 민낯. 저는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수백억 원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에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100억입니다. 90억 원을 벌었습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치를 하나도 창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90억을 벌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CEO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얼마입니까? 많아야 20억, 30억입니다. 연구소에서 밤낮 없이 신기술을 개발한 과학자가 번 돈은 10억도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부동산 투기로 번 돈. 이것은 부당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 상승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도로를 깔아줬습니다. 지하철을 만들어줬습니다.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줬더니 그 혜택이 땅 주인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지대 추구라고 합니다. 렌트, 시킹. 가치 창출이 아니라 가치 가로채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업 투자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갔습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30%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돈이 삼성, LG, 현대에 투자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이 바이오,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되면 대한민국은 기술 최강국이 될 겁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강남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를 망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5부 정치의 실패. 저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를 지켜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공급을 늘리겠다고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투기 세력만 배를 불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습니다. 가격만 더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려 25번입니다. 결과는 역대 최고의 가격 상승. 윤석열 정부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모든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진짜 해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분열됐습니다.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로, 강남과 비강남으로, 서울과 지방으로, 그리고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교훈입니다. 제6부 이재명 정부의 선택, 해법 제시.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입니다. 저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다릅니다. 진짜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량 공급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공급과는 다릅니다. 기본주택 250만 호.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 청년과 신혼부부 우선 공급. 투기 목적 구매 원천 차단.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정부들은 공급하면서도 투기를 허용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으면 투기꾼들이 먼저 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합니다.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입니다. 토지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최고 80% 세금. 이것은 과감한 조치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기로 번 돈을 국가가 환수해서 청년 주거 지원에 써야 합니다. 셋째,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산업으로 돌리는 세제 혁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동시에 기업 투자, 벤처 투자,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투기에서 생산으로. 넷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지방 대도시 혁신 거점 육성,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방 경쟁력 강화.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울을 억누르거나 지방을 키우거나. 과거에는 서울을 억눌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키워야 합니다. 부산이 서울만큼 좋으면, 대구가 서울만큼 매력적이면, 광주가 서울만큼 빛이 나면 서울로 몰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법입니다. 공급, 규제, 자본 재배치, 균형 발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일본의 부동산 거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중국의 부동산 위기.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광기, 탐욕, 그리고 붕괴.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본처럼 30년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바로 잡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새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하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으로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청년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 이제는 정말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여러분의 댓글이 바로 여론의 힘이 됩니다.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격동에 70여 년을 헤쳐온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제 함께 공정하고 평화로운,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